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개판일 수 있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뭐 아시는 것처럼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 자체도 위법이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도 논란이 있었는데, 하다가 공수처가 결국에는 6일 날 이 영장에 대한 기한이 끝나다 보니까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을 하고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거,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경찰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것이 이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영장 자체를 공수처 이름으로 받은 것인데 그거를 지들 멋대로 경찰한테 일임을 해주냐 마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검찰 쪽 내부 얘기가 됐거나 심지어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결국에 경찰이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경찰이 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국수본에서 입장이 나왔었죠.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고 그거를 경찰이 집행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바로 직전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들끼리 또 공수처랑 입장을 정리를 했대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법을 자기들 멋대로 그냥 만나가지고 지들끼리 무슨 뭐 논의라고 지들끼리 무슨 뭐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영장 자체를 공수처가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집행을 누가 하겠다라는 겁니까? 경찰이 하겠다라는 개미친 지금 짓거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경찰이 또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 만약에 또다시 경호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맡게 된다면 경호처까지도 체포를 검토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불과 한 3, 4주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식의 예외적인 법조항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낱 민간인에 불과한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작정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법조항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적용시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우파 내에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호불호 이런 것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지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지키냐 마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기관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법과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냐 못하냐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압수수색영장 이거 자체가 발부가 된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이순연 판사가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서 발부를 했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예상이 됐던 것처럼 당연히 기각이 됐습니다. 왜? 1차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주는 곳 자체가 이거를 심사하는 곳 자체가 똑같은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재는 제 편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부지법 내에서 이순영이가 그렇게 영장을 발부했는데 똑같은 서부지법에서 이순영이가 잘못했네. 이거 그러면 다시 그거 기각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자기들도 이유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코미디인 게 뭐냐면요. 또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왜 도대체 이 신청을 갖다가 기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또 이유를 밝혔는데 이유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국가기관 뭐 비밀 기간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그냥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뭐 길거리에만 돌아다니고 있나요? 어디 뭐 길거리에서만 닭꼬치 먹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신변을 확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저 안을 들어가야지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1급 군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관저,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변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것인데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신변을 어떻게 확보하는데요? 윤석열 개인의 신변을 어떻게 확보하는데요? 길거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관저에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데 관저를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확보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관저에 들어가는 거를 당연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예외로 하고 집행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1심에서 지금 법원 판단이 나온 거다 보니까 똑같은 지금 이제 서부지법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의미가 이건 없는 것이고요. 상급심에 다시 한번 또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쪽에다가 재항고를 반드시 해 가지고 이 불법적인 이 영장,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갖다가 무효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기가 막힌 게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거 보고 있으면 코미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게 내란죄를 빼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당초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가 있었습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민주당 이재명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다, 내란 수괴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란의 동조범이다. 내란 모든 것들을 다 내란으로 그렇게 묶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묶어내가지고 일반 국민들로도 하여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란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탄핵을 안 시켜?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들도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오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에 동조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거 아닙니까? 애당초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프레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거 자체가 의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내란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헌재로 왔는데 헌재에서 이게 내란죄를 빼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 와. 내란죄 그거 여부는 빼고 정말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 요거만을 가지고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봐라. 거기서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내란죄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그게 통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내란죄가 빠진 이 탄핵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떡인 거예요. 개떡. 이거를 갖다가 헌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내란죄를 빼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다? 헌재에서 그거를 요청했다. 헌재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란죄를 빼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헌재는 뭐 하는 집단인 것이죠? 헌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지금 헌재가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 나와가지고 입장을 발표한 게 민주당 쪽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를 통해가지고 헌재를 도구 삼아가지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데 어떻게 이 민주당을 가만히 놔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애들은 헌재가 그렇게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죄를 빼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헌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놈은 분명히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구라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 민주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가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민주당이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구라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100% 제가 봤을 때는 헌재 쪽에서 언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99.99%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장영수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도 기술적이고 사소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알아서 할 수가 있지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려면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이게 아니라 무슨 뭐 사소한 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래 뭐 탄핵소추위원이 알아서 그걸 뭐 정리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대놓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유 2개 탄핵 사안이었던 2가지 중에 내란죄 90%의 이유를 차지했던 내란죄
사법제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의결을 다시 하는 게 맞다. 그 장영수 교수가 지적하는 게 만약에 탄핵소추 단장이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었는데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주장을 빼겠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이 받아들였겠냐 이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약간 좀 진보 좌파 쪽으로 분류가 되는 차진아 교수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 탄핵소추 위원들이 내란죄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 드러내겠다라고 한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100% 이거는 정치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봤었을 때 다시 재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헌재는 지금 이제 기세로 봤을 때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인데 반드시 빨리 이거 매듭 짓기 바랍니다. 헌재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헌법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요 며칠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이렇게나 썩었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렇게나 썩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그 인간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뿌리째 지금 썩어 있었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